안녕하세요. 웹안의 스파이더맨 크롤러 만들기 1강 웹 구조에 대한 이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와 강의 제작을 맡은 멋쟁이 사자처럼 최선민입니다. 강의 자료 제작에는 멋쟁이 사자처럼 이진영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본 강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AI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강의에서는 HTML과 CSS의 기본 문법, 그리고 CSS 셀렉터, 크롬 개발자 도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TM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문서와 문서가 서로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마크업, 문법이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 랭귀지, 언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TML은 웹페이지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태그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 태그에는 속성이 들어가 해당 태그의 속성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태그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태그는 이 문서가 HTML 문서임을 알려주는 태그로 문서의 시작과 끝에 위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HTML 태그의 시작 태그 위에는 항상 doctype HTML이라는 선언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HTML 문서가 HTML5 버전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HTML5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므로 문서 시작 전에 항상 doctype HTML을 선언해주면 됩니다. HTML 태그 안에는 크게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로 구성됩니다. 헤드 태그는 페이지의 정보를 담는 태그이며 바디 태그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기는 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HTML 태그 안에 바디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들이 오는 모습을 가리켜 돔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먼저 헤드 태그 속을 천천히 살펴봅시다. 헤드 태그 내부에는 타이틀 태그와 메타 태그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타이틀 태그는 해당 문서의 제목 표시줄을 나타내줍니다. 다음과 같이 타이틀 태그 내용을 한국외대라고 지정하면 한국외대라는 제목 표시줄에 페이지가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메타 태그는 해당 페이지의 인코딩 방식, 검색 엔진에서 표출되는 키워드 등을 정의할 수 있는 태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타 태그에는 메타 캐릭터셋 UTF-8이 있는데 이는 페이지의 인코딩 방식을 UTF-8로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페이지의 내용을 담당하는 바디 태그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디 태그의 내부에는 제목을 나타낼 수 있는 H1에서 H6까지의 태그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H1 태그부터 내림차순으로 크기가 작아지며 해당 태그의 내용이 제목임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A 태그입니다. 이 A 태그는 하이퍼링크를 만들어주는 태그로 href라는 속성을 필수로 가집니다. href 속성 값에는 연결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여러 속성들이 올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타겟 속성입니다. 속성 값을 언더바 블랭크로 했을 때는 새 창에서 열리게 되며 언더바 셀프로 했을 때는 현재 창에서 열리게 됩니다. A 태그처럼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는 반면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도 있습니다. 종료 태그가 없는 대표적인 예에는 이미지 태그가 있습니다. 이미지 태그는 페이지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태그고 src라는 필수 속성을 이용해 이미지 경로를 나타내 줍니다. 이 이미지 태그는 이미지가 없을 때 대체 문자열을 지정해 줄 수 있는 alt, 너비인 with, 높이인 height 속성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속성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태그입니다. 리스트 태그는 ol, ul 태그를 먼저 선언하고 그 내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ol 태그를 먼저 선언한 후 리스트 태그로 리스트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숫자 값으로 정렬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ul 태그의 내부에
리스트 태그를 작성하게 되면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는 회원가입, 게시판 작성 등과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서버로 보내 처리할 때 쓰입니다. 폼 태그의 속성에는 메소드, 액션 등이 있습니다. 메소드는 해당 폼의 정송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get, post 등이 있습니다. 정송 방식에 관한 내용은 다음 2강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액션 속성은 해당 폼이 정송될 서버에 스크립트 파일을 지정해 주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폼을 입력받아 처리할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입력받은 내용을 전송하는 폼 태그가 있으면 입력을 받을 태그도 필요하겠죠.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태그에는 input 태그가 있습니다. input 태그는 폼 태그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태그로 타입 속성을 필수로 가집니다. 이 타입 태그의 속성 값으로는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속성, 별별별별과 같이 입력 시 비밀번호가 표시되는 패스워드 속성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파일 속성,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이메일 속성 등이 있습니다. 특히 input 태그의 타입 속성을 서브밋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폼을 서버로 보낼 수 있는 제틀 버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put 태그에 name이라는 속성을 지정하게 되면 서버로 보내질 때 작성된 내용이 name 속성에서 지정된 속성 값의 이름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input 태그와 함께 텍스트 에리아라는 태그도 많이 쓰입니다. input 태그의 타입 속성 값인 텍스트와 달리 텍스트 에리아는 여러 줄을 입력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텍스트 에리아도 name 속성을 이용해 서버로 보내질 이름을 가지며 로스와 콜 속성을 이용해 입력 박스의 열과 행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 내용을 넣으면 아래쪽 그림과 같이 텍스트 박스에 기본 텍스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디포트 텍스트를 지울 수도 그대로 놔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폼, input, 텍스트 에리아 태그를 활용해서 만든 HTML 파일입니다. 또한 이를 브라우저 상에서 열었을 때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폼 태그의 액션 속성으로 지정해둔 서버로 해당 정보가 전송되게 됩니다. 서버에서는 이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때 각 태그들 오른쪽에 위치한 BR 태그가 보이시나요? 이 BR 태그는 줄바꿈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HTML 파일에서 줄을 바꿔 코드를 작성해도 실제 웹페이지에서는 한 줄로 출력됨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HTML에서 줄바꿈 처리를 하는 특별한 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BR 태그입니다. 아까 해당 폼을 BR 태그 없이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줄바꿈 처리가 안 된 한 줄짜리 폼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p 태그, div 태그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태그들은 후에 크롤링 수업에서 자주 사용되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p 태그는 해당 태그 앞뒤로 줄바꿈 처리를 통해 문장에 단락을 표시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div 태그는 레이아웃상 해당 태그 내의 내용을 묶어 앞뒤로 줄바꿈을 해줌으로써 하나의 집합체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CSS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준말로 HTML 요소에 대해 선택적으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언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CSS를 통해 다음과 같이 HTML 문서에 채색을 하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CSS는 스타일을 적용시킬 HTML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 해당 태그의 어떤 부분을 꾸미고자 하는지를 나타내는 속성, 이 속성에 대한 값인 속성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속성과 속성값 한 세트를 구분짓는 단위를 선언이라 하고, 이 선언과 선언 사이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다음 예제를 보시면 이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CSS를 적용시키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임베딩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임베딩 스타일은 HTML의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추가해 CSS를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라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속성을 CSS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해당 HTML 태그의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 태그 개별적으로 각각 CSS를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인 링크드 스타일은 따로 CSS 파일을 만들고 HTML의 헤드 태그 안에 따로 링크를 삽입해 해당 CSS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CSS 셀렉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SS 셀렉터는 어떤 HTML 요소에 해당 효과를 적용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CSS 선택자에도 여러가지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선택자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살펴본 선택자는 요소 선택자입니다. 요소 선택자를 이용하면 HTML 파일 내에 해당 태그에 모든 CSS 효과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클래스 속성은 여러 태그들을 그룹 지을 때 사용합니다. 점을 찍고 클래스명을 적으면 해당 클래스 속성을 지닌 모든 태그에 대해 CSS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태그들이 같은 클래스 속성을 가질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CSS 효과를 갖게 됩니다. 클래스 속성이 여러 태그를 그룹 지을 때 쓰인다면 각각의 태그는 ID 속성을 통해 개별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샵 다음에 해당 ID 속성 값을 쓰면 해당 태그에만 CSS 효과가 적용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ID 속성은 하나의 태그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태그들은 같은 ID 속성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별을 선택자로 가지면 다음과 같이 HTML 내의 모든 태그에 대해 CSS 효과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속성 선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그명 옆에 대괄호로 속성과 속성 값을 주면 해당 속성을 가지는 태그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CSS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href 속성을 가지는 A 태그에 대해서만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지정하라는 것이며, 두 번째 경우는 타겟 속성이 언더바 블랭크인 A 태그에 한해서만 CSS 효과를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선택자는 복합 선택자입니다. div 태그 안에 h1, p, 스팬 태그가 병렬적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스팬 태그 안에는 p 태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p 태그의 입장에서는 h1, p, 스팬 태그는 직계 잔여가 됩니다. 또한 div 태그의 입장에서는 div 태그의 입장에서 p 태그는 자식의 자식이므로 손주벌이 됩니다. 직계 자식이 되는 하이 태그를 자식 태그라 하며, 자식 태그와 손주별 태그를 합쳐 후손 태그라 합니다. 이를 기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식 태그를 선택할 때는 닫힌 꺽쇠를 통해 표현합니다. 다음의 경우엔 div 태그의 자식인 p 태그를 가리킵니다. 스팬 태그 안에 있는 p 태그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CSS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div 한 칸 띄고 p 태그를 쓴다면 이는 후손 태그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div 태그의 모든 후손 태그인 p 태그를 가리키므로 두 문장에서 CSS 효과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론 개발자 도구 사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는 웹페이지에 적용된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이미지, 데이터들이 로드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크롬에서 F12번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 탭에서는 페이지를 이루고 있는 코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 탭의 왼쪽 공간에서는 전체 페이지 HTML 코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큰 틀 안에 HTML 태그, 그 안에 헤드 태그, 바디 태그, 또 바디 태그 안에 다양한 태그들이 위치한 돔트리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또다시 여러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탭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 탭입니다. 이 스타일 탭은 해당 HTML 태그에서 어떤 CSS 효과들이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중간 밑줄이 그어진 CSS는 더 높은 우선순위에 의해 해당 CSS가 적용되지 못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해당 페이지에서 클릭하면 해당 요소의 HTML 코드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HTML 코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카피 셀렉터를 누르면 앞서 공부한 CSS 셀렉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말이죠. 네트워크 탭에서는 웹페이지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로드된 리소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F5번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네이버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로드된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드된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요소를 로드한 헤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pm.static.net 블라블라라는 서버의 주소, 서버와 통신 방식인 get 방식, 서버와의 통신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번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요청과 응답이 잘 이루어진 경우를 뜻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